이번 테크톡 주제로 프로미스와 머싱크 어웨이트를 설명하게 된 모던 회사의 성기 김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첫 번째로 동기, 비동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프로미스, 세 번째로 머싱크 어웨이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콜백 프로미스를 이용해서 콜백 지옥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테크톡 때 동기, 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동기, 비동기가 뭔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은 위에 1번 코드가 전부 실행된 다음에 2번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코드가 실행이 되고 4번 코드까지 다 실행이 되는 것을 동기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비동기적 코드는 1, 2, 3, 4번 코드가 전부 다 비동기적으로 짜있고 1번 코드가 실행이 다 끝나고 나서 2번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이 실행한 다음에 한 코드가 먼저 빨리 끝날 경우에 그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비동기적 코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동기적 코드는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비동기적 코드를 짜는데, 그 콜백 함수를 많이 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콜백 지옥이라는 코드를 볼 수 있는데, 이 코드를 프로미스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제가 네 번째 콜백 지옥을 해결하는 방법을 써놓았으니까 그때 설명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프로미스는 비동기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크마식스 때 도입을 하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미스에는 상태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상태로는 펜딩 상태고, 펜딩이란 대기, 이행, 실패 값이 전달되지 않는 초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풀필드 상태. 풀필드는 대기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성공적으로 값을 전달한 상태를 풀필드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리젝티드 상태. 대기 상태에서 코드가 실패할 경우에 실패해서 값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를 리젝티드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로미스에서는 엑시큐터라는 콜백 함수를 전달하여 로직을 만드는데, 엑시큐터에는 성공을 나타낼 때 쓰는 리졸브라는 콜백 함수와 실패를 나타낼 때 쓰는 리젝트라는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프로미스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프로미스를 써주도록 하고, 리졸브와 리젝트가 있는 엑시큐터를 콜백 함수로 생성을 해서 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프로미스를 생성하고 이 값을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고 이 프로미스를 콘솔로 찍어보고, 두 번째로는 성공인 리졸브의 밸류를 전달해 결과값을 넣고 프로미스를 실행해 보았을 때, 첫 번째 코드는 아무것도 성공과 실패를 전달하지 않고 지금 대기 중인 상태인 펜딩 상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졸브를 전달하였으니까 풀필드 상태가 나오고 그 안에 밸류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를 발생한 리젝트를 호출하려고 했을 때, 이처럼 프로미스 상태는 리젝트고 값의 결과 페일드가 나오고 밑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프로미스 스타일에는 이처럼 값을 이 상태로 전달할 수는 없으니 이 페일드라는 값만 전달하기 위해서 총 세 가지의 메소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소드는 den이라는 메소드로 프로미스의 상태가 풀필드인 경우 사용하는 메소드이고, 두 번째로는 catch, 프로미스의 상태가 리젝티드일 경우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파이널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파이널이라는 메소드는 프로미스의 상태에 상관없이 출력하고 싶은 값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단 대기 중인 상태, 즉 펜딩 상태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프로미스라는 변수 안에 프로미스를 생성하여 성공값을 전달해주고, 또 하나에는 프로미스를 생성하여 실패값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변수를 실행하고
이 세 가지의 메소드를 실행해 보았을 때 이 첫 번째 리졸브라는 값을 전달해서 이 세 가지의 결과값을 출력해 보았을 때 결과값은 성공하였으니까 then을 실행해서 성공, then을 실행하여 출력이 나오고, 두 번째로 파이널리 성공과 실패의 값에 상관없이 출력한다 했으니까 파이널리는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이 없어 를 출력하게 됩니다. 즉 성공 이 then의 콘솔 로그와 파이널리의 콘솔 로그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실패 값을 전달했을 때는 then은 거치지 않고 캐치를 실패했을 때는 리젝티드 상태니까 캐치에 찍힌 콘솔 로그를 실행하고, 두 번째로 파이널리에 찍힌 콘솔 로그를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만약에 리젝트와 리졸브를 한 함수 안에 동시에 실행을 하였을 때 결과값이 어떤 함수가 실행되는지 제가 띄워봤는데, 결과값은 밑에 있는 리졸브를 맨 첫 번째 리젝트를 실행하고 두 번째 리졸브의 결과값을 호출하는 then의 메소드를 실행하지 않고 맨 첫 번째 리젝트를 실행하는 메소드인 캐치 실행하고 그다음에 파이널리를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었던 점은 프로미스를 실행할 때는 리졸브와 리젝트를 둘 다 호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여기서 둘 다 호출하고 싶을 때는 if문을 써서 if의 결과값이 맞으면 리졸브라는 콜백 함수를 써주고, 만약에 그 if문의 결과값이 맞지 않다면 리젝트라는 콜백 함수를 실행해 주면은 then과 캐치를 둘 다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async await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sync await은 프로미스를 더욱 간편하게 쓸 수 있는 synthetic sugar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synthetic sugar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감싸서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것은 프로미스를 async await으로 감싸서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를 보시면 함수 앞에 async를 걸고 리턴 값으로 하이를 주고 콘솔 로그를 메시지를 출력해 보았을 때 저는 그냥 여기서 하이만 뜰 줄 알았는데 결과값이 프로미스 타입으로 풀빌드 상태인 하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함수 앞에 async를 붙이면 이 함수는 프로미스 상태가 되어서 반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ait은 async가 붙은 함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await은 프로미스 타입이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코드 하나를 짜왔는데 딜레이라는 함수 안에 리턴 값으로 프로미스를 생성하고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제가 지정한 결과값을 호출하라고 딜레이라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줬고, 또 다른 함수로는 async를 걸어서 리절트라는 함수 안에 1초가 지나면은 1이 출력하도록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초가 지나기 전에는 이 프로미스는 펜딩 상태가 되어서 호출해지지 않고 1초는 await으로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1초 뒤에 1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await이 빠지고 그냥 딜레이 1000을 주고 리턴 1을 찍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한장 지정해주세요. 네, 요모님. 네.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 가시나요? 설명해주세요. 네, 제가 이 await을 안 쓰고 그냥 딜레이 1000만 주고 리턴 1을 적용시켰더니 1초가 지나기 전에 그냥
바로 1을 출력하고 이 로직이 멈추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프로미스 타입 안에 set 타입 out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await을 걸고 호출해야만 1초가 지나고 1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예시로 콜백 제곱을 하나 짜봤는데 멀티플라이라는 함수를 주고 제가 값을 하나 지정해주고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았습니다. 파라미터를 실행하고 1초 뒤에 제가 지정해준 인자를 2개 곱해서 그 결과값에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2를 인자로 주고 함수 안에 또 함수를 넣고 다시 또 인자를 주고 또 함수 안에 함수를 주고 다시 또 인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출력해 보았는데 2가 맨 처음에 펑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2 곱하기 2, 즉 4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4가 그 다음 함수로 넘어가서 4 곱하기 4, 16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이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16 곱하기 16, 즉 256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함수를 3개밖에 안 썼는데 만약에 함수가 엄청 길어지면 첫 번째 보여줬던 콜백 지역의 예시처럼 그렇게 코드가 난잡해지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를 프로미스로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멀티플라이 함수 안에 프로미스를 반환해주고 1초가 지난 다음에 성공한 결과값 x 곱하기 x를 출력하도록 해보았습니다. 멀티플라이 함수 안에 2를 인자로 주고 어싱크를 성공했을 때 사용하는 메서드인 된 안에 콜백 함수를 넣어서 어싱크를 걸고 인자를 2를 받고 2를 받으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2 곱하기 2 1초 뒤에 4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해서 멀티플라이를 리턴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덴을 실행할 수 없어서 리턴으로 멀티플라이 x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멀티플라이 안에는 지금 4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 4가 들어간 인자를 받고 4 곱하기 4, 즉 16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이 들어가서 16 곱하기 16, 즉 256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콜백 제곱에 이처럼 비동기 처리에 프로미스를 쓰면은 이 앞에 보았던 이 난잡한 코드보다 더 가독성도 좋고 깔끔해진 코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